철학적인 사유의 높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가? 인문적으로 보고 인문적으로 사유하고. 교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를 보통 하시나요? 궁금하네요. 그냥 서강대 철학과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최진석입니다. 요즘 이제 한마디 더 붙었죠. 검명원에서 창의 전사 혹은 반역자들을 양성하려고 노력하는 검명원 원장 최진석입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창의 전사 반역자들요? 예. 단어가 상당히 과격하네요. 과격하고 좀 너무 자극적이죠. 네, 네. 직접 행동하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배출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은 좀 과격하게 창의 전사라는 말을 쓰고요. 네. 좀 더 그보다 더 과격한 거는 이제 반역자라는 말인데, 이 창의적인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과 결별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일로만 가능하죠. 그거를 이제 정해진 모든 것과 결별하고 저항하는 일을 통틀어서 우리는 반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건명원에 대해서, 이 공간에 예. 대해서 자랑 소개해 주시죠. 예. 건명을 소개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 명자에 있어요. 그 명이라는 그 한자 글자는 해와 달이 함께 있는 글자거든요. 해와 달은 대립되는 거죠. 근데 해를 해로만 보거나 달을 달로만 보는 것을 우리는 안다, 지라고 그래. 알지자 써서. 근데 대립면, 해와 달은 대립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동시적 사건이다. 대립되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장악하는 능력, 이걸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다. 그래서 이념 갈등이 심한 나라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만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역사 진행으로 볼 때는 이미 낡은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식은 만들어지는 순간 과거예요. 세계는 이 지식을 만들어 놓고 지식을 지나서 그대로 쭉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매만 빠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대 변화에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는 이념, 믿는 지식, 믿는 이론에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양태를 직접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재를 우리나라는 빨리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명을 세우게 됐습니다. 건명원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건명원은 그 19세에서 35세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전형을 할 때 우리가 일단 학력, 학벌을 보지 않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만 받고 원서를 받습니다. 사진도 못 붙이고요. 그야말로 블라인드 전형. 그렇죠. 성별도 밝히지 않습니다. 교수님께 철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관리하고 참여하는 한 방식, 이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사람들은 그럼 왜 알고 배우고 살아가야 하나요? 철학을 알고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삶을 가장 인간답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가장 좀 높은 수준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고 철학적 높이에서 내 삶이 운용될 때, 철학적인 높이에서 그 나라가 운용될 때, 그때만 비로소
독립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의 삶을 꿈꾼다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단계는 철학적인 단계 혹은 인문적인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군사적인나 사회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이걸 전략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이라는 말은 판을 짠다는 말이에요. 판을 짠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판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짠다는 거죠. 판을 짜니까 자기 자유로운 거죠. 먼저 짜니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죠. 전술적이란 건 뭐냐면은 남이 짜놓은 판 안에서 사는 걸 전술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을 남이 짜놓은 판 안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역량이 갖춰졌다면 자기 삶의 판을 자기가 짜면서 살 것이냐. 지금 이 경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짜는 삶, 이것을 독립적이고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죠. 판을 짜는 사람이 가져가는 이익하고 짜진 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가져가는 이익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가치의 문제나 어떤 낭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질적인 어떤 힘과도 관련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부단히 물어야 돼요. 삶의 의미라는 것은 철저히 개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가장 초보적으로, 가장 먼저는 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의 의미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을까요?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전혀 새롭지도 않고 전혀 생산적이거나 발전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가 라는 것을 조금만 힌트로 삼아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러면은 나는 내 삶 속에서 이런 의미를 실현하고 싶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그냥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시를 읽는 사람과 시를 읽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요. 그리고 또 시를 읽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요. 시를 읽기만 하는 사람과 외우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나눠요. 시를 외운다는 것은 그 시인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품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읽기만 하는 사람하고 외우기만 하는 사람 사이에는 내면의 강도나 율동감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무조건 놀아야 되고 외우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무엇을 외우고 흡수할 때 내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외우고 흡수하는가라는 것이 잘 단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창의력하고 외우기, 그 다음에 지식의 습득, 단련, 이런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데리고 지금 키워내시는 인재들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읽혀지세요? 청년은 기본적으로 좀 도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한테 세상이 쉬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젊은이들은 항상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도전을 했는데
도전을 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그 사회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사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주냐. 우리나라는 도전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이게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 벤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감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젊은이들의 본령에는 맞지 않다. 위대한 일들, 새로운 일들, 그 다음에 진보적인 일들은 다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튼튼하게 있는 장벽들을 건너뛴 일들이거든요. 돌파한 일들이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특별히 더 강조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인문학이 지금 유행이잖아요. 인문학이 유행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 인문학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세계를 인문학적 높이에서 관리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인문학적 높이가 어디냐? 그것이 단적으로 얘기해서 선도력이 행사되는 단계,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단계, 국가 레벨로 하면은 선진국의 단계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역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직선적 발전을 이루었거든요. 세계 유례가 없는 발전이에요. 그러면 이 발전을 여기까지만 하다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을 한번 노려볼 것이냐. 저는 더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노려볼 의지가 발현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인문학이 유행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은 교수님께서 가장 최근 신간인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지요? 인간이든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그 사람, 그 조직,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높이 이상은 절대 살 수 없어요. 자기의 모든 삶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높이에 의해서 완전히 제어돼요. 그 앞에 탁월한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탁월한이라는 말은 이건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이잖아요. 이게 가장 높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전략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탁월한 시선은 탁월한 높이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 탁월한 높이의 삶을 함께 살아보자. 우리가 한번 선도력을 가져보자. 지금보다는 좀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자. 전술적인 삶을 넘어서서 전략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내가 더 주인이 되는, 내가 더 주인이 되는. 내가 판을 만드는. 예,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는 의도로 이제 썼죠. 이제 올해가 그 한중수교 25주년이잖아요. 중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으로서 중국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유학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나라 배우러 갔는데 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 사상과 이론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경전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해요. 사상과 이론, 지식을 생산한 나라예요. 선진국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과 이론을 수입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론을 수입한 나라들은 수입된 지식과 이론을 진리화해서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지식과 이론으로 세계를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식과 이론을 생산한 나라들은 지식과 이론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이때는 주도권이 중심 자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중심 자리가 현실에 있죠. 우리나라는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혹은 이념을 가지고 현실을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현실에서 현실 그걸 속에서 지식과 도출하려고. 이론을 생산해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현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달라지면 이 이념이나 지식과 이론을 수정해요. 이것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철학을 한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 이 죽음에 관한 문제, 죽음의 공포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휩싸여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나 보니까 철학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안목으로는. 그건 어떤 그 자기 운명을 바꾸는 어떤 사건은 밤손님처럼 오잖아요. 어떤 차근차근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기르던 개가 죽었는데 하늘에 별똥별이 지더라고요. 근데 그 별똥별이 지는 걸 보면서 갑자기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잠자는 일도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잘 먹기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한테는 좀 길게 갔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가고 있고.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내가 어디다 써놓은 메모를 보니까 내가 왜 이 별에 왔다 가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는 지금 생각해도 평생 나를 지배하는 어떤 주제 같아요. 내가 왜 이 별에 왔다 가는지.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그 시절에 내가 그런 어떤 하나의 문제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는 좀 쑥스럽지만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 제 인생이 어떻게 모범이 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내 경험으로 말한다면은 빛나는 삶은 죽기 전까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어떤 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또 꿈이라고도 생각해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공을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내공을 쌓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공을 쌓고 싶다는 말을 하는 시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꿈이 있는지 이것이 자기한테 간절해지면 돼요.